오늘도 미사일 강국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산 미사일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 이어집니다. 원자탄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하기 위해서 B-29 폭격기는 미국 네바다 사막을 떠나거의 1만 킬로 거리를 중간에 5번이나 기착하면서 최고의 비밀 속에 수송했습니다. 그 후에 같은 거리의 불편을 단숨에 줄이는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미사일은 1만 킬로 정도를 30분에 주파합니다. 속도로 보나 고도로 보나 어느 비행체도 탄도미사일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공중 위협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이제 공중 전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며 방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또한 이란 이라크 전쟁과 걸프전에서 탄도탄이 실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공중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바로 방공 전력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미사일 강국으로 통합니다. 핵과 ICBM 등만 보유하지 않았다 뿐이지 탄도나 순항 미사일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미국은 미사일 지침에 유효를 들어 한국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나 군사력으로 미국과 견줄 만큼 전력이 커지자 한국을 상대로 했던 미사일 지침을 하나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대중국 견제 카드로 활용할 정책이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이란 게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핵은 억지 수단이며 최후의 수단에 불과하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초기에 사용하는 그런 폭탄은 아닙니다. 핵을 쏘면 자신들도 죽는다는 것을 각오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나 쓰는 물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건 유사시 그런 최후의 결심을 하기 전까지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 5대 미사일 강국입니다. 전쟁 초기 적국의 정해진 타격을 향해 수백 발에서 수천 발을 쏘아 적이 유세를 무력화시키면 이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게 현대전입니다. 이는 경제력에 의한 기술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경우 미사일 실험이 중단되어 있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ICBM도 얼마든지 단기간 내에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1978년 주한 미군 철수가 거론되자 한국 기술로 사정거리 200km 일명 백곰이란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당시로는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한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현재 현무 A, B형의 탄도미사일과 현무 -3A, B, C순항 미사일, 현무 -4A, B형의 탄도미사일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무 -3 계열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 1000km, 10년 전에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1500km가 배치됐고 현재는 사거리 3000km짜리가 개발 완료 또는 이미 실전 배치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장사정은 일본 전역은 물론 중국의 내륙 깊은 지역과 러시아의 동아시아 지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우리 군은 애써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한국 측이 지침을 따르는 척하면서 몰래 사거리 연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한국 측에서 발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 스펙을 실제보다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800km로 알려져 있지만 그건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미 미사일 지침 때문일 뿐이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들 중합권이 바로 현무 -4 탄도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현무4와 같은 미사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한국만이 개발해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고폭탄 탄두의 중량에 있어서 A형은 2톤이고 B형은 4톤에 이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괴물 또는 가분수 미사일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고폭탄 탄두의 중량은 500kg 정도가 대부분인데 한국만 유독이 무지막지한 미사일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이 이 괴물 미사일에 차가는 단순한 폭탄의 위력뿐만 아니라 거대한 쇳덩이의 위력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특정 지역에 자유낙하시켜 지면과 충돌시키는 무기를 지칭합니다. 우주에서부터 낙하시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무저항으로 중력에 의한 엄청난 속도로 가속된 텅스텐 막대가 지면에 충돌하면 요격도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핵폭탄급의 엄청난 충돌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표적 지점을 초토화시키게 되는 실로 무시무시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에 착안한 현무서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까지 고각으로 발사한 뒤 자유낙하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표적에 충돌하면서 지하 깊은 곳까지 관통한 뒤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지면의 임팩트 속도가 무려 마하 10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표적에 접근하는 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듭니다. 현무-4의 탄두가 그렇게 무지막지한重量을 가지게 된 것은 폭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표를 관통할 수 있는 고밀도, 고중량, 초고경도의 중금속 관통 탄자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거운 탄두를 수백 킬로미터 상공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고체 로켓 모터 기술도 상당한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이런 현무-4A형은 2톤의 탄두로 지하 180m까지, 콘크리트의 경우 24m까지 관통에 들어가는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4톤 탄두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예측 또는 계산에 하면 지하 240에서 3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핵폭탄보다 지하 더 깊은 곳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지하시설 파괴가 주 목적입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보다 몇 배 더 강하니 막강한 미사일은 오로지 한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지하 요새화한 북한을 전쟁 초기에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에서만 집중적인 개발을 통해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무사의 위력의 성능을 알게 된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지하시설 폭파에 대한 식견과 언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 경이로울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는 이런 후담을 남기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이 도표를 잠깐 보면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은 가뭄에 콩나듯 개정되어 왔지만 2017년 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단판 회담으로 2번이나 개정시켰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한미 미사일 협정 재개정에 의해 순항 미사일을 제외한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 제한은 해제됐지만 사거리는 800km로 여전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사일 개발에 관여된 군 관계자는 사거리 800km는 한미 미사일 협정 상위 이야기일 뿐이라는 애매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실제 사거리는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해석을 갖게 했습니다. 동체 길이를 키우고 연료만 더 채우면 얼마든지 사거리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사거리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사거리 연장은 진행 중이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심 사항이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북한 외에 중국이나 일본이 더 긴장 어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군 관계자의 정보 분석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혹시 모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의 한결같은 말입니다. 이런 비대칭 무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그 어느 강대국도 함부로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전후방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바다 건너면 국지전이 아닌 방공무기로 초기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서로 중 누구라도 먼저 도발하게 되면 상대국에서 뜬 미사일을 감지하자마자 곧바로 보복이 시작되면서 서로 간 수도나 주요 도시 및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간 주요 도시 및 군사시설이 화염으로 뒤덮일 각오까지 하면서 실익도 없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만큼 어리석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군사력이 빈약하면 강대국들은 얼마든지 힘으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에 있고 경제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래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군사력보다는 이해관계를 밀접하게 하면서 경제적 협력 관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 수순입니다. 우리가 힘을 비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최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 비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시대의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남을 수 방법은 오로지 힘의 원리와 함께 경제력 증강에 충실히 적응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정말 똑똑합니다. 언제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정말 무시무시하게 스마트한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